그리고 지금 수박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 1편 영상에 이어서 2편 영상 올립니다. 모종 심는 방법은요, 모종을 심을 때는 수박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작물 모종은 깊게 심지 않고 상토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습니다. 특히 젖목묘는 이 접합 부분이 지면보다 높게 심어야 합니다. 심는 간격은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보통 투줄기 재배 시 5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설에서는요 10평방미터 3평에 저식거리를 1.8에서 2.1m, 곱하기 0.9에서 1.2m로 3.5주에서 4주 정도를 심으라고 하네요. 너무 밀식하면 수확이 작게 되고 넓은 경우에는 잎모율이 떨어져서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텃밭에서는 크게 키워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니까요. 3평 기준으로 4주에서 5주 정도 심으시고 키우면 좋겠습니다. 수박을 좀 크게 키우시려면 한 3주, 4주 심으시고 아들줄기, 2줄기 또는 3줄기 키우시면 되고요. 모종을 심기 전에 포트에 물을 충분히 주고 심은 후에 4, 5일간 물을 주지 않는 것이 뿌리 내리면 좋습니다. 이제 그 뒤로 5일에서 6일쯤에 이제 충분히 관수를 해주세요. 모종을 심은 후에 지온이 낮으면은 뿌리 내림이 늦어져서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이 지온도 올려주고 또 나중에 제초 효과도 있습니다. 수박은 생장 초기에 충분한 물이 필요하고 수박에 달려서 커갈 때도 수분이 필요하므로 물을 좀 충분히 주세요. 착과되고 20일쯤까지는 열매가 계속 커지므로 물이 마르지 않게 주시고 25일쯤 정도 되면은 물을 줄여서 이제 열매의 당도를 좀 높여주는데요. 갑자기 물을 줄이면은 속에 피는 공동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수박은 비료를 많이 필요하니까 웃거름을 주셔야 되는데요. 모종을 심고 착과하기 전까지는 초세가 약하지 않으면 굳이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초세가 약할 경우에는 추비를 줘서 세직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텃밭에서는 탭이나 여기질 비료 이런 것을 밑거름으로 충분히 넣어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웃거름으로라도 꼭 보충을 해주세요. 1차 웃거름은 모종 심은 뒤 10일에서 2주일경에 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거름을 묻어주고 2차 웃거름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이제 주세요.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시설 재배 농가에 권하는 웃거름 주는 시기는요. 착과가 한 70% 정도 이루어진 시점부터 웃거름 주기를 시작해서 수정 후 15일에서 20일 이 사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라는데요. NK비료, 질소와 칼륨을 4에서 7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에 걸쳐서 나누어주는 것이 영양분의 부족 없이 비대가 잘 이루어져 기형과 발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참 텃밭에서는 번거로워서 못하겠네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웃거름으로 요소비료나 NK비료 대신 복합비료, 깻목, 액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박 순치기 방법입니다. 수박 순치기는 우리 초보 텃밭 농부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분잎이 4매에서 5매가 될 때 어미줄기 끝을 자르고 아들줄기를 2개에서 3개 받아서 키우다가 이제 아들순이 20에서 30cm 정도 자라면은 길이가 비슷한 2개 순을 남겨서 각 줄기에 수박 1개씩을 착과시켜서 2개를 크게 키우는데요. 저는 텃밭에서 분잎이 6매에서 7매가 되면 순지르기를 해서 아래에서 나온 아들줄기는 제거하고 아들줄기 4개를 받아서 각 줄기에 하나씩 착과시켜서 수박 4개를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키우면은 집에서 먹기에 크기가 적당한 크기입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2줄기, 3줄기 또는 4줄기, 5줄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키우세요. 단 아들줄기가 많으면 수박 개수는 많지만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수박 하나가 익으려면은 40개에서 50개 정도 수박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들줄기에 수박에 달리면은 수박에 달린 맛이 아래에서 나오는 손자줄기들은 제거를 하고요. 위쪽에서 나오는 손자줄기는 제거하지 않고 계속 자라게 해서 수박잎을 많이 달리게 합니다.
맑은 날 제거해서 상처가 바로 건져도록 해주세요. 수박은 보통 아들줄기 8번째에서 12번째 마디와 15번째에서 20마디, 21마디에서 24마디 이 사이에 암꽃이 피는데요. 일찍 수확을 하시려면은 첫 번째 피는 암꽃에 착과를 시켜서 키우시고, 좀 늦더라도 크게 키우시려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암꽃에 수정을 시켜서 키웁니다.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일시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니까 보통 두 번째 암꽃에 수정을 시켜서 한꺼번에 수확하여 출하를 하는데요. 저는 각 줄기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암꽃에 각각 수정을 시켜서 수확 시기를 다르게 합니다. 텃밭에서는 그래야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서는 자연 수분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꿀벌도 보기가 힘들어져서 확실한 착과를 위해서는 꽃이 핀 날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 이때 수컷수 꽃가루를 암꽃의 암술 머리에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꽃 아래에 조그만 수박이 달린 것이 암꽃입니다. 착과시킨 수박 열매 밑에는 볏짚이나 이 받침할 수 있는 것을 놔서 수박이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관리하는데요. 솜털이 보이는 어릴 때 이 수박을 만지면 아주 조그만 상처에도 이 기형과로 자라게 되니까 좀 커서 껍질이 굳어지면은 그때 하셔야 됩니다. 수박 생리장애와 병충해로는요, 주요 병인에는 탄저병, 덩굴 마른병 등이 있고, 생리장애로는 열과 피수박, 공동과 등이 있습니다. 텃밭에 심는 작물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이니까 이 작물 보호제 사용 방법은 생략합니다. 열과는 수박이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비대기 후기에 토양 수분의 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텃밭에 심어보면은 비가 안 오고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물다가 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이 열과가 발생하더라고요. 모종 심을 때는 비닐 멀칭을 하면은 이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고, 또 풀이 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과는 수박 속이 이렇게 피는 것인데요. 꽃이 필 때 저온과 건조로 이 동화 양분이 불균형하면 생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때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는데요. 텃밭에서는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 꽃필 무렵에는 벌써 5월이 넘어간 초여름이니까 저온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만 잘 맞춰주세요. 피수박은 수박 속이 빨갛게 짓물러진 것 같은 현상인데요. 수박이 익어갈 때 그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을 받으면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신문지나 풀을 베어서 위에 덮어줘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수박 수확 시기는요, 수박은 통이 큰 대과종과 중간건 작은 것이 있는데요. 착과 후 이 대과종, 우리 재래종 수박 크게 키운 것은 40에서 45일, 초과종 수박 이런 좀 작은 것은 33일에서 37일, 그리고 이제 애플 수박 같은 것도 한 30일 전에 수확을 합니다. 암꽃이 수정된 날짜를 적어두고 수확 날짜를 계산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박에 달린 마디의 덩쿨손이 마르고 두드려보면 통통하고 맑은 수확이 날 때 수확이 적깁니다. 색이 짙어지면서 꼭지에 솜털이 사라지고 꼭지가 붙어있는 그 배꼽이 들어가면은 두드려 봐서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박 순지르기는 우리 또 초보 텃밭 농부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 순지르기 시기가 다가오면은 참외 순지르기 하는 것하고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심다 보니까 요거네요. 복수박을 심고 싶었는데 복수박을 못 심었습니다.